흥분의 전도와 전달인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전도라는 게 지난번에 뉴런 얘기했지. 잘 봐. 이게 뉴런이 있으면 뉴런마다 이제 뉴런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뭐 감각 뉴런 있고 연합 뉴런 있고 운동 뉴런이 있어. 걔네들마다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뉴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운동 뉴런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운동 뉴런. 자, 운동 뉴런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가지처럼 뻗어 나와 있는 가지돌기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랬고 길다랗게 한 가닥 뻗어 나온 뭐가 있다? 축삭돌기라는 게 있다 그랬어. 근데 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라는 게 또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 그랬지. 자,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일단 없는 거 가지고 먼저 설명을 시작할 거야. 자, 그럼 요게 이제 축삭돌기인데 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세포인 거잖아. 그치? 세포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 세포? 막이 있겠지. 근데 1학년 때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어? 그렇지. 1학년이 지났다고 1학년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니네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지? 단백질이 박혀 있어가지고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었지. 오늘 그 얘기 나오는 거야. 자, 봐봐. 축삭돌기 이 부분을 내가 이제 확대를 했다고 해볼게. 이렇게 확대를 한 거야.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축삭돌기가 있는 거야. 여기 확대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축삭돌기 아니고 여기가 이제 밖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얘 양쪽이 이제 일종의 세포막인 거지. 인제질 이중층으로 돼 있고 거기에 물질들이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있는데 딱 두 가지 통로만 외우십시오. 나트륨이라는 애가 들락날락하는 통로,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이라는 애가 들락날락하는 칼륨 통로가 있어. 나트륨 통로, 칼륨.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죠? 이 축삭돌기라는 세포 안쪽하고 바깥쪽에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고 칼륨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봐. 나트륨이라는 이 나트륨 통로, 전용 통로야, 전용 통로. 여기는 칼륨이 들락날락하는 전용 통로고. 자, 그런데 나트륨이 이 세포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보니까 바깥쪽이 더 많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칼륨이란 애도 보면, 칼륨이란 애도 보면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는데 안쪽에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 통로는 닫혀 있어. 그 다음에 옆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나트륨, 자, 이것도 일종의 또 단백질인데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 자, 얘도 단백질이고 얘도 단백질이야. 자, 펌프의 역할이야. 펌프가 무슨 역할을 할까? 니네 생각해봐봐. 통로가 닫혀 있는데, 자, 이거 봐봐. 만약에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지? 여기는 나트륨이 많고 여긴 나트륨이 적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뭐가 돼? 확산돼서 얘네가 들어온단 말이야. 칼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은 안에가 많고 밖이 적으니까 안에서 밖으로 막 확산이 되겠지. 그럼 니네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 써. 그런데 니네 펌프라는 게 뭐야? 펌프. 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끌어올리는 장치가 펌프 아니니?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나트륨하고 칼륨을 뭐야? 펌프처럼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해봐. 그러면 나트륨은 어디가 적어? 안이 적지. 그래서 얘는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내보내. 그러면서 동시에 바깥쪽에 있는 칼륨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는 지금 선생님 양이온만 썼죠. 근데 보니까 이 안쪽에는 나트륨, 칼륨이란 양이온 외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더래.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되게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음전하 띠는 애들이 더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쪽은 마이너스 띄고 있어.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바깥쪽이니까 이제 전이차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압이 생긴 거야. 바깥을 기준으로 바깥하고 안쪽의 그 전이차라는 게 얼마인지를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70mV 정도 나오더래.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을 쟀더니 얼마? 마이너스 70이 나온대. 아니, 여기는 음전할 띄고 여기는 양전할 띄니까 전이차가 생긴 거야. 안쪽은 음전화 띄는 애들이 많아서 양이온 말고 음전화 띄는 애가 더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에는 나트륨, 칼륨이란 양이온이 있으니까 양전할 띄는 거지. 그러면 한쪽이 한쪽이 양이면 어떻게 돼? 뭔가 이제 전화가 이동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 차이가 생기는 거야. 전이차가 생겼다.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70이야. 어디를 기준이라고? 바깥이 기준이라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볼게. 봐봐. 야, 니네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도 이제 풀다 보면 종종 나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재면 전이차 얼마야? 바깥을 기준으로 바깥의 전이차는 0이야. 알겠어? 전이차가 얼마다? 0입니다. 알겠니?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평상시 때야.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자, 그럼 잘 봐봐. 다시. 평상시 때는 안쪽에 음전화 띄는 애들이 많고 이제 나트륨, 칼륨도 있지만 음전화 띄는 애가 더 많아서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바깥쪽이 플러스를 띄고 있어. 축삭돌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봐봐. 얘가 또 펌프가 이제 그 나트륨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얘는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 마이너스 70mV라는 전이차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 얘는 3개를 내보낼 때 얘는 2개를 들여보내. 뭐 요것도 종종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나오거든. 요거 3개 내보낼 때 동시에 2개 들여보내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펌프는 요 마이너스 70mV라는 전이차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통로들이 대부분 다 닫혀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극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분극 상태 이렇게 불러. 이 축삭돌기가 그냥 평상시 모습이 분극이야. 이때는 대부분의 통로는 닫혀 있고 바깥쪽과 안쪽의 전이차인 마이너스 70mV 정도가 유지가 된다. 그거는 이 펌프가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때 요 전이차 있지. 요 마이너스 70mV를 우리가 휴지 전위 또는 휴지막 전위 이렇게 불러. 알겠니? 휴지 전위 또는 휴지막 전위. 자, 참고로 분극 상태를 다른 말로 휴지 상태라고도 부르는 거야. 쉬고 있다 이거지. 어? 자, 그러다가 왜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극을 빡 준 거야. 찔렀다고 찌른 거야. 자극을 줘.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이제 내가 자극을 준 거야. 자극을 주면 요렇게 돼. 자,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려.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근데 여전히 칼륨은 닫혀있어. 뭐 하는 순간? 자극을 주면. 근데 사실은 자극을 그냥 자극을 주면 안 되고 항상 이런 말이 나오거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 이렇게. 일단 역치라는 게 뭔지 몰라도 꼭 이런 말이 나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자, 경우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 통로가 열렸는데 나트륨이 밖에 많고 안에 적다며. 그럼 통로가 열리는 순간 그렇지. 밖에 있던 나트륨이 적은 곳을 못해서 들어온다? 확산돼가지고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확산에 의해서. 알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안쪽에 양이온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제는 안쪽이 점점점 뭘로 변해가겠냐? 점점점 플러스로 변해가겠지. 안쪽이 점점점점 플러스로 변해가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점점점점 마이너스로 변해가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때 여전히 칼륨 통로는 닫혀있다 그랬어. 칼륨 통로는. 자, 그러면 이때 봐봐. 바깥을 기준으로 이 바깥쪽과 안쪽의 전위 차이를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안쪽이 마이너스였다가 점점점 플러스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전위가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점점 올라가서 플러스 한 30에서 35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전이차가. 알겠니? 뭐를 주면? 요 지점에다가 자극을 주면. 그럼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탈분극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탈분극. 분극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그냥 자극이 아니라 어떤 자극? 역치 이상.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봐봐. 내가 이게 손을 꼬집는 게 자극을 주는 거라고 하면, 자, 내가 예를 들어 살살 꼬집으면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 점점점 세게 꼬집다 보면 어느 순간 아파지는 순간이 있지. 그때 내가 꼬집는 세기, 이게 역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을 준다고 분극이었던 부분이 탈분극이 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점점 세게 주다 보면 어느 순간 탈분극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 그때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역치보다 약한 자극을 주면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어? 조금은 일어나긴 하는데 완전히 탈분극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럼 봐봐. 야, 그럼 이 부분이 자극을 딱 한 번만 주는 거야. 니네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자극을 딱 한 번만 주는 게 나올 거거든. 대부분.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이 한 번만 주는 거야. 그럼 한 번 주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자, 봐라. 축삭돌기가 쭉 있는데 내가 여기만 자극을 준 거잖아. 그럼 나트륨이 들어와서 여기가 나트륨이 많아졌지. 그럼 양 옆에도 나트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양 옆에보다 여기가 낮아졌지. 잘 들어야 돼. 그럼 나트륨 옆으로 확산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자, 방금 안으로 들어왔던 나트륨은 양 옆으로 확산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나트륨 통로가 닫혀요. 닫혀. 그러면서 이번에는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칼륨 통로가 열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여기다 표시 안 해줘. 칼륨이 안쪽이 바깥쪽보다 많거든. 그러니까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확산돼서 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봐라. 양이온이었던 나트륨 옆으로 확산돼 버리고 양이온인 칼륨이 나가버리니까 이 안쪽이 다시 이제 어떻게 돼? 점점점 마이너스로 변해가는 거예요. 바깥쪽은 다시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바뀌어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깥을 기준으로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하고의 전이차를 따지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지. 맞아?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마이너스 한 80까지 내려가.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이 펌프는 늘 어떤 상황이든 작동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내가 펌프 여기만 쓰고 여기 안 쓰지 여기 없다는 게 아니야. 펌프는 늘 작동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잖아. 그럼 펌프가 작동을 해갖고 이걸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회복을 시켜줘요. 알겠어? 그럼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다시 분극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재분극 이렇게 얘기해. 재분극. 응? 재분극.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뭐야? 어느 한 지점에다가 자극을 주기 전, 자극을 주고 나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인 거지. 알겠어? 알겠니? 시간에 따른 변화.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요 지점에, 그러니까 지금 긴 축삭돌기 선생님이 요 부분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요 부분에다 자극을 주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간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 각각 상황에서의 이 전이차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여기를 시간이라고 할게. 여기를 전이차라고 해봅시다. 자, 축삭돌기가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요. 알겠어? 그러다 내가 어느 시점에 자극을 뿅 줬어. 뭐 T1이라는 시간에 여기다 자극을 준 거야. 이때 자극을 딱 줬다고 치자고. 그럼 요 집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플러스 30에서 35까지 쫙 전위가 상승한다고요. 상승해. 근데 보통은 한 35로 나와요. 대부분. 35까지 상승해. 그러다가
요 지점이 이제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으면 얘네 옆으로 확산되고 칼륨 나가면서 전위가 다시 쭉 내려간다 그랬지. 어디까지? 마이너스 80까지. 그러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70으로 회복을 시켜준다고요. 자, 요 그래프가 뭐냐면 니네 요게 아주 중요해.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선생님 이 뒤에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돼. 한 지점에 봐봐. 요 그래프는 한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그 지점에서의 전위의 변화를 나타낸 거야. 그러면 뭐 조금 더 들어가면 요게 있어. 봐봐. 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역치 전위라는 게 있다. 그럼 여기서 자극도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극을 정말 아주 살살 주잖아. 그럼 전위가 살짝 올라가다 말아버려. 알겠어?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전위가 확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된 탈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극을 좀 약하게 주면, 그러니까 이 역치전이라는 것보다 전위가 높아져야 탈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니? 그러면 자, 만약에 그 역치라는 자극의 세기가 100이라고 해보자. 100. 99까지는 자극을 줘도 이렇게 됐다 말아버려. 100이라는 자극을 주면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 또는 흥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서 그 지점이 탈분극이 일어나면 흥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흥분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그때 혹은 활동전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때 활동전이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 봐봐. 활동전이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만큼.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동전이의 크기 이렇게 얘기해. 활동전이의 크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예를 들어서 역치라는 게 100, 이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도 않지만 100보다, 예를 들어 역치가 100이라고 하면 100보다 약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 탈분극이 일어나려다 만다고. 근데 딱 100을 주는 순간 활동전이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역치가 100인데 내가 200 더 강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가진 않아. 알겠어? 자, 역치보다 자극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역치가 100이어서 100만큼의 자극을 줬더니 이렇게 활동전이가 생겼다 그러면 200을 주면 이 크기는 절대 안 변한다 그랬어. 200을 주면 2번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300을 주면 3번 생기는 거야. 활동전이의 빈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자, 그러니까 봐. 역치보다 센 자극을 주면 그때 그 지점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활동전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흥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역치보다 더 강한 자극을 주면, 그지? 역치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준다고 해서 그 크기가 변하진 않는다. 단지 활동 전이가 더 여러 번 생긴다. 여러 번. 그러니까 빈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 빈도가 증가. 알겠네? 딱 역치에 해당되는 자극을 주면 활동 전이가 생기는데 그거보다 이제 센 거 준다고 하더라도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 숫자만, 횟수만 더 많아진다고. 알겠니? 시간에 따른, 그지? 시간에 따른 전위의 변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니?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뭐야? 한 지점. 해봐. 한 지점이잖아. 맞지?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지점을 동시에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야. 여러 지점. 축삭 돌기가 기니까, 여러 지점을 동시에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이 전도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알겠어? 자, 일단 요약하면 이거지.
축삭돌기 한 지점에다 자극을 주면 흥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흥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점은 시간에 따라서 전위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특히 여기 있지. 니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전위가 마이너스 80일 때 요때를 재분극 중에서 이제 과분극이라고 표현해. 과분극. 알겠니? 과분극.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반대로 과분극일 때 전위는 얼마다? 마이너스 80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 5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대표 문제 그래가지고 자극의 전도 그래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요런 얘기가 나와. 뭐가 있냐면은, 근데 이거 필요한 거 다 적었니? 이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활동 전이가 생긴다. 흥분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리고 역치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줬을 때도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것만 여러 번 나타나는 것 뿐이다. 알겠니? 자,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다고? 그게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재분극 상태든 늘 작동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니네 엄청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나트륨의 농도는 무조건, 그게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트륨은 어디가 많아야 돼? 바깥이 많아야 되고요. 칼륨은 무조건 안이 많아야 돼. 무조건. 꼭 적어놔. 실수 엄청 한다니까? 보기에서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나트륨의 농도 물어보면 나트륨은 무조건 밖에 많아야 되고요. 칼륨은 무조건 안이 많아야 되는 거야. 꼭 명심하십시오. 꼭. 알겠어?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분명히 틀릴 거야. 이제? 꼭 명심하셔야 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트륨은 무조건 바깥이 더 많이 있는 거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때도 잘 봐야 돼. 내가 그림상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여기보다 나트륨이 많은 건 아니라고요. 그냥 이 안쪽에 나트륨이 많아진 걸 의미한 거지. 옆에 비해서. 그래서 옆으로 간다라는 걸 의미하려고 여기다 크게 써놓은 거지. 무조건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아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은 윤석이가 다 썼냐? 자, 대표 문제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 막투가도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막투가도. 자, 막투가도라는 거 말 그대로 봐봐.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애의 막투가도래. 그럼 이게 뭐야? 의미하는 게 막을 통과하는 정도잖아. 그래서 요렇게 여기 시간.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나트륨하고 칼륨을 나눠서 볼 거야. 나트륨이라는 애의 막투가도라고 하고요. 이쪽 세로축은 칼륨이라는 애의 막투가도라고 해보죠. 자, 이때 통로가 닫혀 있으니까 당연히 막을 통과 못하니까 막투가도가 0이다. 맞아, 틀려? 막투가도라는 건 말 그대로 통과하는 정도지 이게 뭐 안에서 바뀌냐 밖에서 이거 안 따지거든. 통로는 닫혀 있지만 누구는 일하고 있다? 펌프는 일하면서 나트륨이 나가고 있잖아. 막을 통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투가도가 0이라고 하면 0은 아니야. 처음에 나트륨이 0은 아닌 거야. 자, 그러다가 탈분극이 되면 어떻게 되지? 통로가 열려버리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막투가도가 어떻게 되겠어? 자, 만약에 내가 요때 자극을 줬다 그러면 확 올라가겠지. 맞아? 확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재분극이 되면 어떻게 되지? 통로가 닫혀버리니까 막투가도가 다시 감소하지 않을까? 맞지? 막을 통과하는 정도가, 왜냐면 여기서 펌프는 작동 중이니까 0은 아니겠지만, 그지? 다시 확 줄어드는 거야. 맞아? 0은 아니라고요. 0은 아니라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막투가도로 하자. 그럼 이번에는 칼륨을 봅시다.
자, 칼륨도 평상시에는 어때? 참고 칼륨은 또 통로가 조금 열려 있어. 평상시에 거의 닫혀 있긴 한데 통로가 하나는 아니거든.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닫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면은 그냥 0은 아니야. 펌프도 작동하고 있으니까. 자, 칼륨. 자, 자극을 줬어. 여전히 칼륨 통로 어때? 닫혀 있지. 그러면 자극을 이때 줬다고 하더라도 그 전이나 그 후나 큰 차이가 없지. 그러다가 잘 봐. 나트륨의 막도가 확 증가했어. 그럼 이제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닫혔어. 통로가 닫혀서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내려갈 때 이때 칼륨 통로는 열려버리잖아. 그러면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낮아질 때 칼륨은 오히려 막투과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맞아? 그리고 나서 재분극 된 다음에 이제 다시 분극이 되는 거거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칼륨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알겠어? 그래서 막투과도는 그게 뭐 안에서 바뀌냐 밖에서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방향이 됐건 막을 통과하는 정도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외워도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테니 외워도 됩니다. 막투과도 그래프 나오면 더 높이 솟은 게 나트륨이야. 더 먼저 더 높이 솟은 게 나트륨이고요. 좀 있다가 솟아오르는 애. 높이도 얘보단 좀 낮은 애. 얘가 무조건 칼륨이야. 알겠어? 기억해라. 자,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 대표 문제에 보면 이제 구간을 나눠 놨잖아. 자, 1구간이면 여기 지금 내가 되게 좁게 그리긴 했다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자극을 주기 전. 맞지? 그 다음에 2구간은 여기 말하는 거 지금 여기. 맞지? 2구간. 3구간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그죠? 여기 말하는 거지. 맞아? 여기 말하는 거. 자, 문제를 봐볼게. 옳은 것만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래. 자, 거기 기억에다 별표 해놓으라니까. 야, 이거 봐봐. 구간 1, 1, 야, 얘들 봐봐. 구간 1, 2, 3이면 여기서 구간 1이 분극 상태라는 걸 뜻하는 거고, 구간 2는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증가할 때니까 탈분극 상태라는 얘기인 거고, 구간 3은 재분극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 봐봐. 구간 1에서 3 모두에서 A의 농도는 나트륨의 농도 어떻다 그랬어? 상관없이 무조건 어디가 많다고? 밖에 많아야 된다고. 그럼 안에서보다 밖에서 높다가 맞는 말이 돼야 돼. 알겠네? 구간 1이 됐건 구간 2가 됐건 구간 3이 됐건 나트륨은 무조건 밖에 많아야 된다고. 기억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니은. 구간 3에서 확산에 의한 비의 유출에 의해 막전이가 변한다? 야, 여기 봐봐. 요거. 구간 3이면은 지금 재분극이 일어날 때잖아. 막전이 변해 안 변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막전이가 변하는 거야. 요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이게 막전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야, 여기 봐봐. 분극 상태일 때. 요때 지금 그림에서 얘야.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를 A가 지금 여기서 나트륨인 거잖아. 문제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A의 이동 방향과 구간 2에서 탈분극일 때 나트륨의 이동 방향이 같냐? 서로 반대인 거지? 맞아? 디귿이 틀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 설명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잘 봐.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니네 아까 확산이 일어날 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 안 쓴다 그랬지. 근데 펌프는 어때? 나트륨이건 칼륨이건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내보내는 거잖아. 능동수송이라고 하거든. 능동수송? 그래서 능동수송에 의해서 물질을 옮기는 거야.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쓴다.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억지로 보내는 거니까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니네가 배운 대로라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ATP를 소모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부터 중요해. 졸면 안 돼. 지금 덥지 또. 그죠? 슬슬 더워지지. 기억 니은 디귿이 틀렸다니까.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니까. 펌프에 의해서 이동하는 방향과 통로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 이제 기억 니은이 돼야 돼. 4번. 자, 그러면 이제 60페이지, 61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핵심이다. 자, 꼭 명심해. 자, 요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긴 축삭돌기에서 자극을 준 그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거거든? 그럼 지금 이제 60페이지는 그 축삭돌기 전체를 들여다보자 이 말이야. 알겠니? 자, 요거 니네가 이제 이해했다고 치고 아직 뭐 못 외운 것도 있겠지만 지우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어쨌든 들락날락은 하니까 막 투과도가 0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니네 그 앞에 문제 있지. 예를 들어 8번 문제 같은 게 그런 거거든. 막 투과도 문제 나오잖아. 이거 봐봐. 그래프가 먼저 치솟는 게 누구의 막 투과도다? 나트륨의 막 투과도고요. 그래프가 더 높아. 그리고 두 번째로 치솟는 게 뭐다? 칼륨의 막. 이거는 무조건 고정되기. 이거 그냥 외워두면 돼. 알겠어? 누구의 막 투과도냐라고. 그러면은 자 T1일 때 A 자 T1일 때 A의 기역에서의 막 투과도. 야 기역은 재분극이니까는 거의 재분극이 끝나니까 나트륨 통로가 거의 닫혔을 때 아니냐? 그러면 기역에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굉장히 적겠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을 거 아니야. 통로가 거의 닫혔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그때 디귿은 탈분극이 막 지금 거의 꼭대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나트륨 통로가 한창 열려 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막 투과도 되게 크겠지. 이거분의 이거는 당연히 1보다 큰 값을 갖겠죠. 맞아?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이다 이거지. 그죠? A 뉴런에서 기역 지점의 나트륨 막 투과도랑 디귿 지점의 나트륨 막 투과도를 비교했을 때 그 값이 1보다 크겠냐. 그지? 자,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에서 A의 기역 지점은 지금 거의 막 투과도가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야. 디귿은 거의 꼭대기 이쯤 되겠지. 거의 최고를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1보다 큰 값이 나온다 이거지. 알겠어? 10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죠. 24번 문제. 자, 요거 요것도 잠깐 쉬는 시간 주고 쉬는 시간 이후에 요거 24번 문제 마저 해봅시다.